예, 서울 영등포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시장님, 네. 지금 5선 지금 서울시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5선이신가요, 지금? 지금 한 14, 15년 되셨나요? 지금 시장직 수행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인가요? 최근 지난 4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시장직 하면서 가장 큰 성과, 기억에 남는 업적이라고 하는 건 뭘 들 수 있으세요, 시장님? 글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종합적으로는 도시경쟁력 순위나 삶의 질 순위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나온 국제기관 평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경쟁력 순위가 과거에 12, 3위에서 지금 한 6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과거에 행복도 측정은 한 50위, 60위권 바깥에 있던 게 최근에 10위권 안으로 올라온 게 있고. 근데 전반적인 총론적인 측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는 눈에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국회의원 그 당시에 정치혁신, 오세훈법 등 해가지고 나름 기대를 받고 여기 서울시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행정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는 별로 그렇게 일머리나 성과 측면에서는 후하게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특히 한강 개발, 이게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한강 개발에. 이게 한강이 집착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강은 우리가 남산이나 내사산, 외사산과도 벌어서 활용을 해야 될 정말 좋은 미천입니다. 거기에 정막강산처럼 배가 하나도 없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레이트 한강, 한강버스, 서울링, 여의도, 세종문화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공수표다. 그 옛날에 한번 시장님께서 언론에 왜 이렇게 한강에 집착하느냐 이게 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이 불쌍해서라고 답한 적 기억나세요? 불쌍해서라기보다도 서울 시민들의 행복도를 증진하기 위한 참 좋은 미천인데 우리 활용이 안 된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서울시민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혈세 낭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또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 요 사건으로도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거 1분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보고는 받으셨나요 그때? 아니요. 그게 사실은 내부 행사입니다. 실무자 잘못인가요? 공개 행사가 아니라 내부 행사인데 내부에서 실무자들 더 열심히 하라고 컴피티션 형식으로 거친 건데 그거를 용산이 보조자료를 내면서 불거진 겁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송구스럽죠. 그런 용도로 쓴 이 시상제도가 아닌데.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네, 진심입니다. 지나가는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한강버스 같은 거는 한강 집착에 난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이걸 사업을 접어야 되고 유람선 사업으로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옛날에 작년에 한강버스 계획 발표할 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실에서 여의도 단 30분이면 간다. 근데 실제로는 80분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중단했지만 지하철로는 30분입니다. 시간이 3배나 걸리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꼭 빨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더라고요. 이건 실패작이죠. 낙제점이죠.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시범 운행이 아니라 한강 유람선 사업으로 다시 전면 개편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07년도에 한강 수상택시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제 한강버스를 했고 이름만 또 하나가 뭐냐면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를 명분을 했는데 정작 김포까지는 운항조차도 안 와서 그 이유가 뭐예요? 김포의 의원님이 그때 서울시에 찾아오셔서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로 2순위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남 탓하시네 또요 그렇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원치 않으시는데. 비가 오면 뜨지 못하고 타고 가다가 멈추고 지하철 버스보다는 3배 걸리고 어떻게 이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3,000원짜리 편도 유람선에 불과하다. 또 시장님께서 이제 실패가 다가오니까 힐링 기능이 있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다. 감성은 더 중요하다.
외국에는 관광상품이라는 말을 또 변명을 또 하셨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당초 목적의 절반이 시장님. 그겁니다. 서울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거는 5천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조 8천억이라고 그러던데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는 기재부가 그렇게 꼭 해야 그 되나요? 심의 과정에서 밑에 공연장과 전시장을 넣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 규모가 커진 겁니다. 2025년도 금년에 착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성과가 없고 그건 제대로 기재부 하지도 심의 않고 과정에서 한강 버스는 멈춰버리고 당초에 없던 서울림은 기능을 착공도 안 넣으라는 하고 참고 이거 왜 이렇게 권유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일머리가 없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머리가 없이 하시는.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서울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동산 집값 문제 잡으려면 공급이 중요합니까? 수요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집값 문제 가지고 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지금 토호제, 지난번 강남 3구 해제했다가 정부가 재지정했죠?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쏘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토호제 이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강남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그런데 수밖에 왜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님이 그렇게 흐트러뜨린 그 집값 문제 긁어가지고 왜 과도한 규제니 실패냐면서 비난을 합니까? 본인 탓을 해야죠. 시장님의 문제가 뭐냐면 뭔 일 있으면 남 탓이에요. 본인 잘못했다는 적이 없어요, 별로. 그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특검 수사나 재판 수사 때 답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그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뭐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사기꾼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도움은커녕 해방만 났던 정치 사냥꾼이라고 발언했죠. 그거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도움받은 이유인가요? 시장 당선 이후에 그렇게 느꼈나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저 송지연 참고인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송지연 참고인요. 예, 송지연 의원님. 지금 TBS가 이제 폐구 위기입니다. TBS 직원들 이제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TBS 오 시장께서는 뭐 TBS가 하루빨리 문 닫김을 바란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지금 TBS 이사의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로 있는데 오 시장께서 TB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거나 TBS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다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TBS를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단 한 번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적 없고요. 전 국감장에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도 한 번도 뵌 적 없고 TBS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축소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그 행암 저 보니까 저기 강양구 TBS 대표 대리 아세요? 네, 이름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 컨펌을 했다.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뭐 이렇게 뭐 행안부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업 부영 대표와 미팅 있다. 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와 TBS 출연기간 해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이나 이런 쪽이 안 돼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 달에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는 저는 그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행안부 없습니다.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제 질의에 TBS 출연기간 해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화되면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정상화 절차를 지켜보면서 네.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TBS 공영방송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은 아마 방통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행안부에서 출연기간 해제를 다 정상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네. 저는 사실 네. TBS를 끝까지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된 건가요? 다 아실 테고요.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사생결단식으로 저렇게 있는데 그건 뭐 결과 약간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고 21년 봄에 시장이 고충을 되고 난 듣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통방송 본연으로서의 이 방송을 네,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송지연 거기 우리 위원장님 거기는 TBS 정상화 위해서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행안부가 해제 조치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정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TBS 측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나 또 당부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년 반 동안 뭘 했냐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인건비밖에 없었고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해수공업 형식으로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간 해제 철회와 재정지원 복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된 공영방송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게 첫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언론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지하도상과 관련해서 그 상인분들이 이 계약 상가 입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장님이 살펴봐야 될 텐데 뭐냐면 원래는 이게 상가 전체 입찰 방식이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점포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개별 점포마다 계약을 하고 상인들이 약자에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이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등포구의 도림보도육교가 지난 2년 6개월 전에 붕괴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영등포 도림동하고 신도림역을 잇는 교량인데 직장인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데인데 여기가 서울시 예산으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완공한 데인데 이게 아직까지 2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그거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걸 빨리 복원해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부간선도로 이 평면화 중단, 이거 교통 대란 예견하지 못하셨어요, 시장님? 사실 좀 불찰이 있다면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중단된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 장단점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의원님도 구청장으로서 행정을 해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이 행정에 어떤 관성이 있어서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미처 그 적절한 타이밍을 시장님, 선정하는데 근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 개통 연기된 게 2024년 1월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이미 근데 그 전부터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대체 도로를 확보하거나 그런 문제가 됐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금천구, 영등포, 고로구 주민들이 한 5년, 6년 동안 상당히 불편과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 마지막 단계, 그 공사를 하다가 아마 멈췄는데 친환경 공간 조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공원 체육시설을 지으려다가 이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 요걸 빨리
이거를 공사를 재개해서 대신 아까 교통 불편 하는 문제는 좀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그게 주민들의 강렬한 요구입니다. 그게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해관계가 동네에 따라서 지역별로 상반되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고 우회도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그래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이제 일반 도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천에 접근할 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한 10수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도 멈춰버리고요. 보행 공간도 없어지고 공원도 없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서부간선 시장님이 직접 책임을 네, 잘 알겠습니다.